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면 하마스가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하마스는 지금 현재 맞대응할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지금 현재 휴전을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 얘기를 한 게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 지역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마스가 예전처럼 힘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데 1달러가 37,000 리알 정도 했었습니다. 예, 많이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런데 핵 협정을 하니까 32,000 리알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90만이에요. 9만이 아니라 90만이에요. 90만. 그러니까 제재를 벗어나야 정상적이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또 제재를 하니까 안 좋은 거죠. 특별한 경제 여행, 세계 경제 여행. 오늘은 중동으로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함께할 박현도입니다.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려면 하마스가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하마스는 지금 현재 맞대응할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지금 현재 휴전을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의도적으로라든지 조금이라도 휴전협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휴전협정을 깨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안 좋죠. 일단 지도부가 다 섬멸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원들은 더 충원됐기 때문에 있긴 하겠지만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 얘기를 한 게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 지역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목표고 이스라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예전처럼 힘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발을 하면은 뭐 몇십 배의 응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도발을 하지 않고 휴전협정을 깨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자국의 판단에 따라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로서는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맞대응을 하려면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는 세력도 없어요. 만약에 하마스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더라면 전쟁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뭐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라고 가장 중요한 헤즈볼라도 지금 자체 존립이 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고 이란은 더 이상 힘을 투사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정상적인 국가가 전쟁을 오래 하면은 경제 발전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착시 효과는 있죠.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예비군 체제이기 때문에 당장 생산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는 안 좋고요. 다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느냐 역시 미국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미국의 무기 없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뭐 트럼프 행정부는 더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계획을 돕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아마 입장은 이런 입장일 겁니다.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보인다. 고지에 닿을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 입장일 거예요. 여기서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핵시설을 공격하려면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하지 않고 뭐 독단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뭐 시중에서는 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쳐서
이란을 아주 산산조각 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너무 과장된 말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미국에서 해도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질 때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지렛대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데 사실 제재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나 사실 제재하기 싫은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 같으니까 그거 개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굳이 제재를 하겠냐. 그러니까 빨리 핵 포기해라. 그러면 이란이 아주 멋지게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 나도 좋고 그래서 멋지게 중동에 파티 한번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란이 가장 뼈 아픈 거는 지금 석유 시설을 더 이상 못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에 의존하는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란 석유를 단 한 방울도 못 팔게 하겠다는 그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옵션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무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무기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독일 신문에서 보도가 제일 먼저 됐거든요. 빌트라는 독일 신문에서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Mother of all bombs 그래서 이제 MOAB 뭐 이게 또 MOAB가 군사적인 용어로 또 이렇게 또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요.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주기로 했다. 이거는 핵폭탄이 아닌 것 중에서 가장 센 재래식 무기예요. 그래서 무려 탄두가 11톤이나 들어가고 이거를 201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썼거든요. 미국이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굴 같은 걸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셌냐면 주변 국가의 인공 지진을 느껴질 정도로 파키스탄에서 그 정도로 센 거. 그러니까 이제 지하시설에 이란이 핵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25년 동안 미국이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뭐 줬다가 그냥 더 이상 하도 비난이 많아가지고 그 선적을 중단했던 게 900kg, 거의 1톤짜리 폭탄도 있거든요. 뭐 1톤짜리 폭탄도 주기로 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 이란에 대한 일종의 봐라 잘못하면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방점은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대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도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맥시멈 프레셔라고 그래가지고 최대 압박 정책을 쓰니까 이란의 외교장관 아락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화는 하는데 그거 너 지금 최대 압박 정책을 지금 쓰는 한서는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거두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은 대화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과의 대화는 좀 똑똑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은 했지만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걔네들 말도 안 지키는 애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지금 부급을 끓죠. 이란에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단순히 환율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란이 그 시장 환율이 1달러가 2015년에 핵협정이 하기 전에 1달러가 37,000 리알 정도 했었습니다. 많이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핵협정을 하니까 32,000 리알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90만이에요. 9만이 아니라 90만이에요. 90만.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북한은 제재도 견디는데 이란은 제재하면 힘드냐? 이란도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란은요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폐쇄 경제잖아요. 북한은 제재해봤자 사실 뭐 김정은이 뭐 사치품이나 못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부하고 절연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은 외부와 촘촘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석유를 수출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타격이 더 크고
젊은이들 실업률도 높아지고요. 월급 제대로 안 나오고요. 공무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은퇴연금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그 해마다 뭐 거의 한 30에서 40%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 개혁파 대통령이 뽑힌 게 개혁파 대통령이 하는 게 우리는 전 세계와 좀 더 촘촘하게 엮어가면서 살겠다. 그래서 제재를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제재를 벗어나야 정상적이가 되는데 지금 미국이 또 제재를 하니까 안 좋은 거죠.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뭐 300만 배럴 이상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통계 수출을 해봤자 그게 제값으로 바꾸면 못 하거든요. 어차피 제재 국가잖아요. 제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전부 다 그 몰래 파는 거거든요. 그 몰래 파는데 정상가에 팔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는 사람이 얼마나 튕기겠어요. 야, 그 가격이면 안 사 이런 식으로. 그럼 아쉬운 건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유가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판매된 거고 가격은 당연히 낮고요. 그렇지만 뭐 전혀 못 파는 것보단 싸게라도 파는 게 나으니까 내보내는 거고 대다수가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갔죠. 90%가.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뭐 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석유가 자체 생산해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돼요. 80%를 다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 석유를 많이 갖고 왔고 만약 제재를 한다면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충격이 더 크겠죠. 이란이 경질유가 있어요. 경질유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우리가 수입 많이 했었죠. 우리가 제재 전까지는 수입했죠. 트럼프 전까지 수입을 했고요. 트럼프가 다시 옥죄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이란과의 상황에서는 딱 현안이 그 석유 대금, 우리가 이제 수입을 했었을 때 석유 대금을 줘야 되는데 제재가 걸리니까 이란이 우리나라 통장에다가 원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돌려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란과 우리가 굉장히 현안으로 시끄러웠었죠. 근데 뭐 우리가 다 이제 돌려줬고, 그래서 이란과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 얽힌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더 좋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돈 때문에 그랬는데 돈은 줄 건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더 이상 얽힐 게 없는 거예요. 이란한테 욕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줘야 될 돈을 못 줬으니까. 네. 이제 그러니 끝난 거니까 오히려 지금 그 돈이 이제 현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건 더 많지만 지금 제재 때문에 못 하는 거죠.